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어느덧 제 생활명리학 강의가 학습이 이제 1년 정도 지금, 1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그 구독자분께서 응원의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공부가, 가르치는 행위가 가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명리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소가 반추하듯이,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한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이해의 어떤 단계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해보다는 이 명리 자체에 대한 철학 자체가, 철학이라는 것이 이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떤 옛 선현들이 남겨놓은 어떤 그런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일단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런 어떤 방법도 나쁘진 않다. 이해보다는 일단은 모를 때는 어떤 암기적인 어떤 습성을 들인 다음에, 무조건 암기해야 될 어떤 상황도 있고요. 이해라는 것도 이 암기를 스터닝한 다음에 원리를 역으로, 연역법적으로, 그러니까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 그러면은 연역법적으로 같이 반추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중에 사실은 제가 일단 이렇게 지금 평면상에서 2D의 안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떤 학습적인 내용 자체가 이게 재미있는 어떤 그런 걸로 풀어내는 기술적인 게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커머셜하게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낫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같은 학습을 해 주시는 도반분들이 계셔서 정말 학습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일단 멘트를 잠깐 이어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 되게 낯섭니다. 낯선데 이 명리라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유명해져가지고 무슨 실버 슬러가 되고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중급이 이번 연도 정도에 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고급 과정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주어진 이 커리큘럼을 소화를 하게 되고, 그 이후는 그 이후 어떤 상황인데,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또 평이하게 또는 명확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나름도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떤 스승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답습하고,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제 것을 창조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고 있고, 꾸준히 달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공이 이산, 산을 옮기는 것처럼 꾸준히 가는 것만큼, 근면하게 하는 것만큼 남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에 임하도록, 학습에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사일 2번째 시간인데요. 12운성과 함께 12운성의 어떤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운기의 흐름과 함께 12운성 이렇게 간다 그러면 12신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같이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러므로서 운을 해석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에서는 자연법을 연구하신 음양오행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명리를 해석하시는 분들에게는 12운성하고 12신살이 그닥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등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듯이 학습에도 방법은 없으나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알고 가는 것이, 루트를 알고 가는 것이 몇 개 안 되는 어떤 루트를 아는 것보다는 더 훨씬 이 길을 갖다가 알고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게 신살과
운성은 우리 양념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설렁탕을 그냥 뭐 소금이나 이런 간 없이 어떤 먹는 어떤 담백하게 먹는 어떤 자연법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 그 맛있는 양념의 개념으로 12신살과 12운성을 곁들여서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공부를 하시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신살 같은 경우에는 뭐 귀문이라든지 편인, 장생 등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성향에서의 분들이 많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12신살이 종류가 12신살이니까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인데 12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종류, 그 다음에 12신살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겠고요. 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12신살이 계속 이제 나가는데 그 내용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기법, 이번 시간에는 암기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2신살의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은 연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면 띠가 되겠죠. 이 띠는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까르마, 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조상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성향, 조상부들, 이게 이런 거죠. 이 연지에 그 천을귀인이 있다 그러면 명문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문가의 어떤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개국공신, 뭐 이런 조상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띠를 기준으로 먼저 일단은 해석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이 띠 다음에 내가 일간의 어떤 일간 뭐 일지도 되겠습니다. 일지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일간이라는 것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난 선천적인 육신 경향, 내가 조상으로부터 어떤 그 임무를 부여받았는가, 이런 내용.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석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띠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띠가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는, 목 운동을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미토가 이게 그러니까 삼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합의되어 있으면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살이 되겠고요. 화계가 되잖아요. 연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해묘미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간의 정화는 경하고 기토하고 정화는 무슨 운동하는 게 되십니까? 사유축 운동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유축 운동 입장에서 해묘미는 이건 뭐예요? 가을 운동이고 이거는 뭐예요? 봄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 입장에서의 얘는 그러면 뭐야? 목마가 되고 제살, 월살. 자, 사유축 운동을 하는 정화 입장에서는 얘가 그럼 월살 되겠죠? 또 월살. 그 다음에 이거는 역마. 이렇게 되겠고, 그 미토 입장, 일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화계, 마찬가지, 화계, 지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이 두 개, 화계가 겹쳐서 이렇게 돼 있다. 이 삼합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의 어떤 기준은 신살적인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좀 더, 화계가 강하다. 화계의 특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따뜻하게,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에서부터 해서 낙엽이 땅을 덮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따뜻한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식신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되겠고요. 따뜻하게 덮어주게 봉사적인 어떤 그런, 그 다음에 반복, 화기라는 것 가장 특성이 반복, 봉사하기 때문에 종교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일도 보면은 제가 했던 일을 꼭 한번 망해먹었던 일을 두 번째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올살인데, 올살은 뭐예요? 고초살이잖아요. 늘 뭔가를 시작할 때 이 장벽살이라 그러는데, 이 장벽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다단하게, 그러니까 20대에 부터 해서 일을 위해서 지살, 역마, 떠나와서 역마,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왔던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다, 다단하다, 이거 식신, 또 이게 또 뭐야, 식성으로 보면 식신이 되겠고,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입장에서 이 월간 입장에서는 관대잖아요. 관대의 어떤 그런 특성. 원래 관대가 갑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대가 12신살로 보면은 이게 이제 12운성에서 관대가 월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성장하려고는 하는데 이 성장에 고초가 있다. 고통이 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선에까지 가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지살 뭐예요? 지살 선발 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먼저 일을 남들보다 뭔가 앞서서 일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군대 수색대. 그 다음에 이 화계는 뭐냐면, 그러면 지사를 중간에 묘가 빠져서 왔으니까, 묘가 이게 장성이겠죠, 그러면, 그죠? 이 장군을 보좌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선발대니까, 비서실장의 개념. 경호실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의 개념. 화계. 도와주는 화계. 그런 부분. 지살 이것도 뭡니까? 이게 광고, 선발대니까 광고의 의미도 있고, 홍보의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대의 어떤 그 십성보다 자연법으로 봤을 때, 물론 자연법의 시작과 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가미시키면, 운성에다가 12신사를 반드시 12운성하고 신사를 가미시켜야, 후추하고 소금 넣어야 된다. 그래야 맛있게 된다. 요즘 뭐 소고기 다시다 들어가면 소고기의 어떤 깊은 풍미, 양지의 어떤 그런 소고기 양지의 국물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껴서 뭐 아껴 먹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먹을 수 있는 건 먹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보면 이 명리 해석도 보면, 제가 일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어의 어떤 그런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 사는 가장 힘든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지식을 남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거하고, 그럼 너의 주머니 속에 머니를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요즘 제가 참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일타 강사분들. 우리나라 교육시장이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큼 백년지 대계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지식적인, 인성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수행하시는,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남에게 주입하는 거. 그리고 그 주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잘 돼도, 이런 식으로 잘 되면 따라오는 거긴 한데, 이거를 제가 생각했었었는데, 예전에. 야, 이게 진짜 내 생각을 남한테 알리는 거. 그래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어떤 그, 부럽고, 어떤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언어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 예전에 와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의 어떤 어근을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영어도 역사를 계속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이게 언어의 계통이 이제 뭐, 인도 산스크리트 유로피언 계통 언어하고 우랄 알타이어 계통 언어 계통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달러, 여기는 인도 유로피 산스크리트하고 뭐 고대 프랑스어 6, 7세기까지가 프랑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영어로, 근데 이게 고대 영어였는데 이제 중세 영어로 바뀌는, 같은 예를 들어 F 발음과 P 발음이
우리가 fine, thank you 할 때 예전에 P하고 F가 같이 발음이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뭐 I'm fine, thank you 할 때 좋다라는 그 의미가, 이 fine 의미가 또 이 fine 의미는 또 뭐냐면, 이건 또 소나무 가시,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좋은 의미, 그 fine이 또 요금 있잖아요, 벌. 그 뭐냐면 이런 의미라 그래요. 가시에 찔리면 상처가 나서 아픈 상처지만 이 상처가 다 아물면 좋다.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그 뭐 표현 중에 좀 재밌게 말하는 어떤 그런 언어의 어떤 그런 표현도 있는데, 함축성, 뭐 기호성 이런 거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터키어 몽고 계통, 퉁구스 언어 계통, 이 언어 계통이라는 게 언어를, 이 생각을 갖다가 이런 거죠. 인수의 지식이라 그러면 이 지식을 설명을 해줘. 인수 자체도 보면 어떻게 뭔가 유통하는 건데, 인수 자체가 지식이면서 언어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개수가 돼서 묵은 거니까, 왜 순차적으로 보면 묵은 거니까 이게 개수 지혜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인간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USB 저장 장치도 보면 기억 장치, 저장 장치, 통역 장치가 이제 언어가 되는 거고, 이 언어에서 되어지는 내용물들은 이제 지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내용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그 명리의 단어 하나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한자 어원사전부터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여기도 참 말씀드렸지만, 이게 빌려와서 이 단어를 갖다 가져와서 이제 12글자를 딱, 갑을, 병정, 무기영시, 임계, 열자, 천간, 열자하고 10글자랑, 그 다음에 지지 12글자를 딱 한자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져올 때도 보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이걸 가져왔냐. 예를 들어 간목 기준에서 어떤 이 기준이, 어떤 분들은 뭐 밭에다가 뭐 뿌리를 내리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상징하는 상이 뭔가 이제 깃발을 의미하는, 선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갑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인데, 여튼 그런 내용들, 상을 포함한 것들을 전달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 철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 철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언어 철학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선배 중에서 영어에 대해 굉장히 박식한, 회화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대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한 것 같아서요. 알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이 다원적인, 양면성하고 어떤 양의 세계하고 그 중간을 갖다가 아우르는 다원의 어떤 그 세계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부터 그렇지면은 거의 한 4, 5년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한자도 마찬가지. 이 명리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 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자 표현하는데 우리들 신살 내용이 이런 식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곱씹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의미나 어떤 그런 철학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인 되어 있는 이 글자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이면에는 좋다 안 좋다가 같이 항상 포함되어 있고, 뭔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언어를 통해서 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한번 곱씹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 말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2신살의 이해나 개요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타고난 어떤 그런 육신성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해석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신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12신살 종류, 12신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12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게 띠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띠를 기준으로. 그러면 요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계절적인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치면 그럼 이렇게 보시죠. 얘랑은 요렇게 되는 거고 서로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봄은 어떤 갑과 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 묘, 미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살로는 해, 묘, 미. 자, 갑,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 묘, 미 했을 때 이거 그 다음 여기랑 반대되는 그건 뭐예요? 사, 유, 축. 그쵸? 사유축이면 뭐예요? 경금하고 기토, 정화가 같이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전에 겨울일 거잖아요. 봄 전에가. 그러면 봄 전에는 뭡니까? 봄에 임수하고 신금인데 여기가 하는 것은 신, 자, 진, 수 운동을 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하고 또 매칭이 되는 여기가 되는 게 여기는 이제 그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은 인, 오, 술, 병화, 무토, 을목. 운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12운성과 12신살은 어떤 계절의 운동성, 삼합의 어떤 그런 영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갑하고 천간의 개수는 이렇게 해묘미 봄 운동을 하고 병화, 무토, 을목은 인호술 여름 운동을 하고 계절적으로 그 다음에 경금, 기토, 정화는 사유축 가을 운동 겨울에 임수하고 신금은 신자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자 이게 연지가 뭐라 그랬어요? 연시비시네 띠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일단 띠를 기준으로 한다. 띠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띠에서 부여하는 선천적으로 부여하는 그러면 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남이 나를 봐주는 육신성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기준에서 왜냐 연월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그 서구당 간법에서 연월 간법은 뭐야? 내가 아니고 어차피 사실은 부모님하고 조상님도 내가 그러니까 일하고 신은 내 와이프 내 자식 시니까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연월은 숙명이기 때문에 주어진 바코드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어졌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2신살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자 일단 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게 나중에 이게 일로 올 수 있고, 이게 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일단은 연월 기준으로 했을 때, 띠가 해묘미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묘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2신살 어떻게,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지살, 장성, 살, 화개살. 살자는 일단, 이 살이니까, 제가 뒤에서 당성 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살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살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뭔가를 이 장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준비해 주는 사람 지살.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니까 광고, 홍보. 12운송으로 봤을 때 지살이 뭡니까? 장생 아니고 장생이니까 뭔가 처음 시작하는 어떤 단계 어떤 그런 느낌들 가질 수 있겠고 이게 장생입니다. 지사는 12운성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장생 개념으로 봅니다. 간목 기준으로 했을 때 장생이고 이 장성은 뭐예요? 그냥 그야말로 장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제왕으로 보면 되는데 이 장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뚝심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 12신살로 어떤 군주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 양인 이 묘에 뭐예요? 간목이랑 예를 들어 양간인 경우에는 이 양인이잖아. 간목 기준으로 할 때 양인 칼잡이 이런 어떤 이런 개념도 있고 화계는 지살 장성 화계살은 뭐예요? 경호실장 마무리 수색 때가 있었으면 이게 나중에 후발 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잠깐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요게 12개 계속 또 이어지니까 잠깐 설명을 하고 요 설명에 대해서는 사후에 계속 12신살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 지금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 자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전 단계가 있고 아래 단계가 있고 윗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단계는
전 단계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인이나 아랫사람, 부하, 약간 시주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주 약간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하인의 부하 어떤 그런 입장. 그다음에 그 앞 단계는 그 뭐예요? 상전 개념이에요. 상전. 다음 단계가 후 단계가 상전. 나보다 상전이고 고참이고 내가 모셔야 할 어떤 그런 상사의 어떤 그런 개념. 그러면 이제 해묘미 입장에서의 윗단계는 인오술 상사거든요. 어떻게 되면 그다음에 해묘미 입장에서 인은 망신살이고 오는 말은 육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잘못하면 병나는 살 되겠고 천살 개띠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받아들여야 될 망신 육해 천살 뭡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저승사자 그다음에 이런 옥황상제 이런 개념 어쩌지 못하는. 그래서 이 띠한테 잘못하면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 망신은 윗상사한테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숙이는 게 귀찮지만 좀 쪽팔리지만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안 되는. 망신 또 뭐예요? 병원 가가지고 엉덩이 내리면 망신이잖아. 하지만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망신. 육해 이건 건강의 어떤 그런 육친에서 육합하고 반대되는 육합을 훼손한 육해. 이렇게 되면 육해가 되면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픈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충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천살 정말 이거는 천역 같은 병 같은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천살이 있다. 이게 만약에 자식 자리에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역하지 못한 자식. 부모 자리에 있다. 마찬가지. 내가 모셔야 하는. 조상 자리에 있다. 거역할 수 없는 조상. 정말 모셔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럼 얘도 반대되는 개념. 예를 들어 인호술 입장에서 얘가 반대될 수도 있잖아. 이 반대되는 개념은 첫 번째가 역마살, 두 번째가 제살, 세 번째가 월살.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장군을 죽이는 적병, 제살은 살이잖아요. 살. 이 제살이 이 겁살하고 비슷해요. 겁제, 우리 저기 12운송에서 겁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겁제하고 이 제살하고 비슷해. 신살로는 비슷해. 뭐야? 내 거 뺏어가는 거. 도둑이가 훔쳐가는 거.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하는 그런 거. 제살. 역마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면 지살하고 역마하고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래? 얘는 운반하는 말. 이 지살 말은 장성을 태우는 말인데, 이거 비서실장 준비해가지고 뭐 하는 그 말인데, 얘는 그냥, 저기 어떤 그런 말 입장, 운반하는 말. 그냥 운반하는 말. 그 입장이고, 말씀드렸죠. 제살은 적병. 이 장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이잖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병. 그리고 화개살에 반대되는 이 월살은 내당마님 같은 이 장성의 두 번째 어떤 그런 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월살은 뭐냐면 이 월살이 달 보고 기다리는 장벽, 고초 이런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런 고초가 있는 그런 고초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그러면 인호술이 말할 때 지장화 만약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제월이 되겠죠. 이걸 순환한다고 했을 때. 자, 요 위치를 여기 갖다 놓고, 요 위치를 여기 갖다 놓고, 요 위치를 여기 갖다 놔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그런 순환의 어떤 내용을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겨울에 해당되는 이 아랫단계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 입장에서는. 아랫단계에서는 겁살, 연살, 반한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아랫단계. 자, 지살. 내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띠가 이제 해묘미 띠다 그러면 지장화의 아랫단계에 해당되는 살이 겁살, 연살, 반한살이 있는데, 이 겁살은 뭐예요? 겁살은 적장. 그리고 적장 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연살은, 이건 희녀. 이 장성을
보자는 신형. 이 반한살은 안장살.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살이 이 반한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의미로 보면 내가 왕이니까 장성살. 물론 이렇게 되겠는데 이 반한살도 물론 이렇게 반대로 천사라고 있지만 이 반한살 이거 나쁘지 않은 살, 그죠? 연살도 나쁘지 않고 망신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역마도 뭐 다니는 거 지살 그렇게 나쁘진 않아. 화개살도 그렇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가장 좋은 거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별표를 쳤을 때 하나만 쳐라. 반한살. 이 반한살이 뭐냐면 안장을 타고 예전에 과거 급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을 딱 정벌을 하고 돌아올 때 안장을 타고 돌아올 때 이 금이 환양 할 때의 살, 이 반한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보면 그 두침을 할 때 이 방향, 이 반한살 방향으로 취침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진시 방향은 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로 따지면 되잖아요. 뭐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축, 인, 묘, 진 몇 시에 30도씩 100 한 뭐 50도 방향으로 120도 방향인가 3, 6, 9, 12 인, 묘, 진 120도 그러니까 12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한살 그러니까 이 띠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이 진시 방향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자면 괜찮다. 그러면 인옷을 띠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가 검연 반이 되잖아. 그럼 미시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사유축 띠다. 그러면 이 전 단계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럼 술시 방향으로. 그러면 신자진 띠다. 그럼 요 아래 단계니까 요 여기 축시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두침 방향을 두면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바이오 리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띠가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효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했지만 손님을 갖다가 내가 손님 바라볼 때는 육회 방향으로 봐야 되고 손님이 나를 봤을 때는 연살 방향. 자, 설명하면 연살. 이거 뭐냐면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화살. 지금 한창 복숭아 꽃 필 때 지금 한창 복숭아였던 꽃도자, 복숭아 도자, 도화살 방향으로 도화살 방향으로 이제 그 손님이 나를 바라보게끔 손님이 이제 나는 육회살 방향으로 보고 손님은 나를 도화살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상담할 때 유리하다. 뭐 이거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장성살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장군 뚫리면 안 되는 문이 이쪽으로 해서는 안 되죠. 장사 안 되는 집은 이게 뚫려 있었어요. 이쪽 방향 문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막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틀어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게 장군살 뭐 이렇게 삼살할 때 이게 풍수 관련된 지금 이게 영향이 많아서 그럴 때 풍수 관련될 때는 이런 살을 쓴다. 근데 여기 연살은 풍수가 아니나 그죠? 도화살은 그럼 이거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 크게 이제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한자 안 쓰고 한글 쓰면 되지 뭐. 어려우면 굳이. 겁살은 적장, 연살은 도화살, 시녀가 뭐야? 장성꽃이잖아. 장성꽃이면 누가 내당만이 머리 아파 월살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장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어떤 말 안장에 타서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살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12신살이 위치에 따라 분명히 바뀐다는 거. 띠가 여기가 말이야 신자진 띠다. 신자진 띠면은 아래 단계가 어떻게 돼요? 아래 단계가 사유축이 되겠죠. 그래서 윗 단계가 뭐가 돼? 해묘미가 되겠고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신자진과 반대되는 띠가 인호술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도 바뀐다는 거. 순환이 바뀐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 이 12신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2신살은 연지 기준으로 먼저 본 다음에 일지하고 같이 해서 같이 12운성을 섞어서 보셔라. 또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 요게 이제 띠가 기준됐을 때, 두 번째 이게 기준됐을 때, 세 번째 기준됐을 때, 네 번째 기준이 되었을 때 보시면 좀
해묘미, 자, 해묘미 했으니까 인호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해묘미, 이게 겁년반. 그죠? 앞 글자에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12개니까 외우셔야 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해가 아니고, 외우면 더 빠른다. 나를 기준으로 앞단계의 첫 글자는 겁살, 년살, 반환살이니까 겁년반. 이렇게 외우시고, 내 위에 상전띠는 망육천, 망신육천, 육해살, 천살, 망신살, 육해살, 천살. 그리고 나랑 다이다이까는, 대화가 좀 그래. 맞잡는, 충하는, 벌서스 하는 거죠. 벌서스. 그거는 역마, 제살, 월살이니까 역제월. 나는 뭐예요? 그러면 지화장다 아니고 지장화. 이렇게 외우게 해주시면, 나를 기준으로 지장화, 망육천, 역제월, 겁년반. 요렇게 다시 지장화, 겁년반. 아래 단계는 겁년반, 윗 단계는 망육천, 나랑 다이다이 치는 역제월. 여기 12가지 암기법, 12신살의 암기법은 이런 식으로 12가지 정도를 외워두시면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석할 때 어머 정말 예를 들어서 연살도 있고 나중에 되면 홍이엄마 이렇게 나오는데, 자가 있습니다. 자체가 자음묘의가 이제 그렇잖아요. 자음묘의가 보면 자, 오, 묘, 유가 이 장성, 연하고 장성하고 육해랑 제살, 좋은 의미 두 개, 좀 약간 상반되는 의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 12운성의 개념, 그러니까 이 탐합의 개념이 어떤 충실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연장선상이라 보면 되겠죠? 이게 어떤 그런 상합의 연장선상. 12운성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과 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2운성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 반환살이 가장 사실은 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죠? 화기살도 좋다 그러고, 좋은 거? 장성살, 일단 왕이니까, 그죠? 지살도 홍보고 뭐 선전이고 광고고 뭐 비서실장급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겁살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운에서. 역마와 지살은 같은 게, 역마. 자, 역마는 뭐예요? 역마 그냥 운반 캐리어, 그죠? 근데 이거예요. 지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살은 이동하면서 돈을 버는, 비서실장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역마는 여행에 가깝다. 근데 역마랑 지살이 같이 있으면 떠나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일도 한다, 이런 개념도 될 수 있겠고, 큰 의미로 보면 이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얘랑 다이다이 치는 거잖아. 여기는 얘를 보호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어떤 나쁜 의미는 아닌데, 역마도 마찬가지. 역마도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지역을 크게 벗어나야 되는 그런 개념, 돈을 버는 개념, 이동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 여행하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성에 반대되는 제살, 적병, 적장이라고 하죠. 적병, 예, 적장. 기본적으로 여기 이 망육천, 이게 그냥 좀 보면 이 천살이 가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힘든 살이긴 합니다. 여기는 진짜 천살이 있으면 딱 보고 천살인 개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 여기는 한 걸 하게 되면 분명히 해코지 입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거 주의해야 되는 망육천. 망신 개념은, 요즘 망신 개념은 이제 따로 쓰는데, 이제 망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면 신체가 좀 약간 망가지는 개념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내가 망가짐으로써 웃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그런 개념이라서, 요즘 망신도 사실은 현대적 해석으로서는 다 나쁘게 보는 개념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해졌어요. 이것도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 맞잖아요. 건강 챙기면서 받아들이고 종교활동하고 조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월살, 고초살 마찬가지고. 일단 그냥 조심이 최고죠. 근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지식일 수가 있는 부분이 이럴 때 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담을 그러니까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천사의 어떤 부분의 어떤 그런 자식을 가지고 계시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 말씀드렸지만 뭐, 부모 자리가 반환이다. 그럼 조상떡 받는 거 내가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면. 반환사는 재수가 좋은, 그죠? 그런 부분, 예. 떡고물이라 그래요, 떡고물. 천살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요 전체적인 이거에 대한 활용법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뜻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뜻. 이 뜻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거에 대한 뜻에 대한 개별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게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12개의 신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신살에 대해서 이 중국 과정이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강의가 68강까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68강까지 46강이 12개가 신살이고 나머지 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은 보면은 뭐 겁살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걸쳐서 이제 할 때도 있고 자세하게 이왕 하는 거 살살 하는 것보단 살은 그냥 확실하게 살풀이 하듯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어떤 그런 이런 개념을 통해서 강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12신살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게 있다 계속 반복하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그리고 도반님들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 살풀이 하면서 하듯이 신명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오버해서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천을기인의 명품이 있는 품격이 있는 어떤 강의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또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신 우리 도반님들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응원 받아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또 재미있는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